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되게 반갑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방직 대비해서 이제 커뮤니티 모의사를 실시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수업 시간이 2시부터잖아요. 그러니까 2시까지는 오셔야 돼요. 무조건. 그런 다음에 15분 정도 풀고, 제가 해설을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 국가직 시험 보셨어요? 국가직 시험을 보셨으면은 한 4문제 정도를 찍어야만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의사 시간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그 찍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100%다 알고 문제 푸는 사람은 없어요. 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책에 없는 내용을 또 풀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월 5일 날 지방직 시험이 있는데, 어차피 뭐 국가직 시험이나 지방직 시험이나 같은 뭐 기관에서 이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문제 유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7월 17일에 했었죠. 국가직을 봤는데, 이 국가직 이 시험 패턴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영상을 찍어서 이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 국가직 시험 해설을.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서 지한애들하고 치면, 지한만 치더라도 나오죠. 이렇게 리스트가 쭉 나오면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독을 신청하셔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꼭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네 문제는 사실은 이거 틀리라고 네 문제 있었어요. 이 시험에 안 나와. 어차피 그 문제는, 네 문제는. 그럼 그 네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물론 국가직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방직에 또 나올 확률은 떨어지겠지만 유사한 건 나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국가직 시험에 이 네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이미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것들이에요. 이미 기출문제 나왔던 거를 틀리면 안 돼요. 그거 어떻게 다 맞추냐? 기출문제 나왔던 거를 틀리면 어떻게 합격할 수 있겠어요? 물론 똑같지는 않죠, 문제가. 똑같이 내면 그건 정보조회 기사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직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 그 다음에 이 네 문제는, 이렇게 꽈서도 내는구나.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번에 그 새로운 문제가 이제 파이썬 특징을 물어본 거라든가, 여러분들이 모르겠어. 학부 때 파이썬을 배울 것 같긴 해요. 요즘 뭐 이 비전공 학생들도 기본적으로 뭐 어문계 학생들도 뭐 파이썬을 배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파이썬 언어에 대한 특징을 물어본 게 하나 있었고, 틀리라고 하는 거. 또 그 다음에는 어떤 그 이미지를 이렇게 추출 분석하는 이제 기법이 있는데, 그는 우리가 많이 쓰는 뭐 지도학습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기법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지금 요즘에 말하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또 새로 왔는데, 어떤 계산하는 문제였었어요. 그런 식의 문제는 여기서 나와서 또 똑같은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이 네 문제가 뭐 이렇게 푸는구나라는 걸 알면 되는 거지, 나와도 금방 풀 수 있는 거고, 알면. 그 나머지들은 다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여러 번 풀어보셔야 돼요. 그 기출문제하고 또 유사하게 풀었던 게, 이 모사 전에 제가 적중 천재를 또 풀어드렸잖아요. 그런 데에서 비슷한 문제도 나오고, 사실 거기서는 올해 또 기출문제 안 나왔던 부분을 뭐 했었냐면 시험기법이었어요. 시험기법. 이 시험기법에 보면은 통합 테스트 있잖아요. 뭐 빅뱅이니 상하양식이니 샌드위치니 이런 문제 안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그 이론서에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적중 천재에서 문제 만들어 풀어드렸고요. 그런데 나온 거예요. 그거는 제가 그때 유튜브에서 찍으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적중한 거죠, 제가. 뭐 기출문제 그대로 좀 바꿔서 내는 걸 적중했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시험이 처음 나왔는데 통합 테스트 종류고 특징을 물어보고 있었어요. 이런 문제는 좀 어렵죠. 만약에
뭐 이론 수업을 안 들었다든가 아니면 적중 천재 문제를 안 풀어봤다든가 이러면 어려운 거고, 또 하나가 있는 OS에서 운영체제에서 보면은 제한대기니 진입조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한대기 진입조건 상호배제라고 있어요. 이 세 개. 임계 영역을 수행하려면 이 임계 영역 조건을 만족하려면 상호배제가 만족돼야 되는 거고요. 진입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제한대기예요. 예, 이거 제가 이런 시간에 이렇게 딱 써놨어. 임계 영역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딱 써놨거든 내가. 근데 이게 안 나왔어 시험에서는. 근데 이거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드렸어요 이것도. 예? 예, 이런 게 적중한 거죠. 처음 나온 게. 그래서 이 두 문제는 제가 적중이라 써놨어요. 나머지들은 뭐 다 기출문제 옹유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까지 맞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80점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겠어. 이제 파이썬을 뭐 전공자들은 배웠다라면은 아주 쉽게 풀었을 문제였었고요. 또 뭐 계산하는 게 복잡한 거 있었는데, 또 이제 시간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시간만 가지면 충분히 빨리 풀 수 있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맞춘 학생들도 있겠고 뭐 틀린 학생들도 있겠고, 그래서 이제 국가직 시험에서 한 80점대, 뭐 80점에서 85점 정도를 맞이게 되면은 합격권에 있을 것 같아요. 이 컴일만 보면. 예. 그래서 뭐 물론 뭐 75점 맞았다 어떤 학생이 그거에 유튜브에 뭐 댓글 달아놨던데, 얘는 75점 맞고 뭐 한국사나 뭐 이런 국어에서 뭐 90점, 95점 맞았다라고 치면은 충분히 이제는 뭐 합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지금 합격 예측 시스템에서도 보면은 78점, 뭐 79점 이 정도 나오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커트라인이 그 정도 선에서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경쟁률이 뭐 18대 1인가 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경쟁률이 되게 낮아요. 이렇게 뭐 20대 1도 안 되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봤어. 보통 우리가 국가적으로 4, 50대 1은 기본이었었는데, 예, 지금 뭐 18대 1?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만큼 준비한 학생들이 많이 없다는 얘기죠. 예, 뭐 코로나 여파도 있겠지만, 예, 어떻거나 요즘 전산직 공무원 준비를 이렇게 많이 안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한테는 뭐 호재죠. 뭐 금방 경쟁률 떨어지는 거니까. 반드시 유튜브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고 안 풀어봤다 하면 꼭 풀어보셔야 돼요.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정답지 여러분 다 올려드렸죠. 이 지금 13회인데 사실은 그 12회까지는 국가직 대비해서 풀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온라인으로 듣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것도 다 이제 문제를 제공해서 이제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도 국가직 대비 했던 것도 다 풀어보시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 13회가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쉽지는 않아요. 자, 1번 문제 보면은 이런 문제가 사실 어려워요. 뭐 틀린 게 몇 개냐, 맞는 게 몇 개냐, 이렇게 이런 문제. 그래서 A번 보면은 운영체제는 CPU 이용률을 그쪽 감시 감독 프로그램이죠. CPU이 너무 낮으면은 새로운 프로그램, 뭐 프로세스가 어차피 프로그램이에요. 네, 시스템에 더 추가해서 다중 프로그램 농도를 높이게 되죠. 자, B. 한 프로세스가 일정한 시간 간격 사이에 참조하는 서로 다른 페이지의 집합. 그렇죠. 뭐, 이 페이지의 집합을 우리가 워킹 셋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C번을 보면은 이제 페이지 크기가 작을수록 이제 페이지 부재율이 증가한다. 페이지 크기가 작으면은 페이지 부재율은 감소하죠. 응? 그래서 또 디스크로부터 이제 입출 전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디스크 전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작아지겠죠, 이게 또. 작으면. 그래서 지금 보면은 페이지 크기를 제가 뭐 이론 시간부터 항상 똑같은 예 했었어. 제가 이제 이런 수업을 이미 이론 때 했죠, 기출 때. 여러분들 잘 보면요, 이론 수업이나 기출 수업, 적중 천재 수업이 똑같아. 세 번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내용이 똑같이 왜 순서가 이론 수업 순서나 기출 문제 순서, 그다음 적중 천재 순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세 번만 반복한다고. 그럼 제가 항상 이 42K짜리를 갖고 예를 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4K씩 쪼갰을 때, 그 다음에 이걸 2K씩 쪼갰을 때, 그럼 얘는 11번을 쪼개게 되고요. 얘는 21번을 쪼개게 돼요. 페이지 크기를. 그럼 페이지 크기가 이제 작게 되면은
작으면은 장점이 뭐냐면 항상 이제 우리 이론서에 보면은 보다 알찬 워킹 세트를 지원해 준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페이지 크기가 작으면 불필요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응? 그 페이지 크기가 작으면은 당연히 페이지 부재율 이제는 보다 알찬 워킹 세트 구현할 수 있지만 이 페이지 크기가 작으면 페이지 부재율, 페이지 부재율만 갖고 따지는 거니까 부재율은 증가한다. 요까지 맞네요. 페이지 부재율은 증가하죠. 왜냐면 지금 42K짜리 이제는 뭐 프로세스든 프로그램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는 이 크기, 이 페이지의 크기는 일정하죠. 444 이렇게 쪼갤 수 있고 22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IBM 컴퓨터는 2의 지수승계로 쪼개거든. 그럼 뭐 2의 0승이면은 아니 2의 1승이면은 2개, 2의 뭐 2승이면 4개, 2의 3승이면은 8 크기로 쪼갤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쪼개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 각각의 이제는 뭐 모듈이겠죠. 42K는 프로그램이고 이 하나하나가 모듈이야. 예를 들어서 모듈, 서브프로그램이라 쳐봐요. 그러면은 얘가 각각의 서브프로그램이라 치면은 우리가 이제는 매핑을 할래도 11번 매핑해야 되는 거고 얘는 21번이나 매핑해야 돼요. 그럼 페이지 부재 서로 다른 모듈이라고 치면 아주 극단적인 경우예요. 서로 다른 모듈이라고 치면 얘는 11번만 페이지 부재 발생하는 거고 얘는 21번 발생하죠. 21번.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 크기가 작을수록 페이지 부재율은 증가해요. 페이지 부재율은 얘는 21, 21번. 얘는 11번이나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예를 제가 지금 아까 좀 이론, 기출, 그 다음에 적중 현재 이거 지금 4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3번째까지는 다 그림 이렇게 띄워가지고 학장 항상 제가 1번 그림이잖아요. 1번 그림. 1번 그림 띄워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문제 풀이 시간이잖아요. 당장 다음 달에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걔는 자세하게 할 수는 없어요. 또 그걸 여러분들이 자세한 이론 수업을 듣겠다라고 해서 뭐 지금 이 수업을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는 그 그림이 딱 떠올라요. 1번 그림이 떠오르고 그때 뭐 이론이든 문풀 시간에 그래 42K짜리 쪽을 이렇게 쪼갰었지. 그러면은 이렇게 크게 쪼개면 11번의 페이지 부재 발생하는 거고 이렇게 작게 쪼개게 되면은 페이지 부재가 21번 발생하는 거구나. 그러면 저 앞에는 맞다가 갈 수 있죠. 이 T가 틀린 거죠. 왜? 4K를 전송하는 거예요. 디스크로부터. 항상 1번 그림이에요. 1번 디스크에 있는 이 4K를 메모리로 올리는 시간하고 디스크야 지금 디스크면 떠올라야 돼. HDD나 SSD가 떠올라야겠죠. 그죠? 그래서 디스크에 있는 2K짜리를 올리는 시간보다 4K짜리 올리는 시간이 더 길겠죠. 시간 더 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입출력이니까 이건 IO는 다 이렇게 시험 문제도 나와 그냥. 그래서 이제 입출력 전송에 소모된 시간은 페이지 크기가 작으면은 요거는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거고 얘는 4만큼의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앞에는 맞고 뒤에가 틀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컴퓨터는 0 아니면 1이잖아요. 0.5라는 건 없어 컴퓨터에. 그죠? 0이면은 펄스, 1이면 true잖아요. 이진수를 쓰는 거잖아. 그럼 앞에는 맞고 뒤에는 틀렸기 때문에 이게 세모냐? 아니죠. 틀린 거란 얘기죠. 우리 시험 문제에서 그건 마찬가지. 국어도 그렇고 한국 수업 다 마찬가지예요. 앞에는 맞는데 뭐 뒤에는 뭐 틀렸다. 뭐 거꾸로 앞에는 맞는데 뒤에는 틀렸다. 이건 틀린 거라고. 세모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요. 세모라는 답은 없다. 그래서 이제 C가 틀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를 보면은 워킹셋에 대한 설명인데요. 워킹셋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할당하지 않으면 스레싱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스레싱 해결책으로 충분한 기억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세스 실행 지연이라든가 스크린 기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문제 되게 좋은 문제고 이게 어려운 문제가 돼요. 이런 문제가. 그래서 사실 이렇게 뭐 복잡하게 내지는 않았었어요. 그동안 시험 문제에 보면은. 그런데 이런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번에도 보면은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고 또 응용 소프트웨어 구분하는 문제 있었잖아요. 이번 국가직에서도. 그런 건 너무 쉬운 거야. 그런 문제는. 그런 건 진짜 몇 초 안에 풀 수 있는 거고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운 거라는 거죠. OS 정의 물어보는 거고 또 이제는 워킹셋 정의 물어봤죠. 그 다음에 이 페이지 크기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페이지 크기가
이 클 때 작을 때를 가지고 문제 낸 게 한두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OS에서. 근데 이거 뭐 이런 비슷한 문제 많이 풀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킹 셋, 그 다음에 스레싱을 줄이는 거. 스레싱 정의는 제가 한 뭐 이론 시간에 얘기했지만 뭐 좀 오버하면 10대 번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정의만. 그런데 해결책은 딱 한 번 나왔어, 서울시에서. 이 해결책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것만 더 있어요, 또. 이런 해결책들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뭐 당연히 이론 시간에도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이제는 해당 문제를 만들어 풀어드렸었고요. 응? 그런 게 이제는 시험에 나왔을 때, 아, 이거는 기출 문제만 봤던 학생들하고, 아니면은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론 수업을 이렇게 좀 충실히 듣고, 그 다음에 해당 문제를 풀어봤던 학생들은 풀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어렵겠죠.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거고요.